놀랍게도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데요.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똥이 한국에 튀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러시아와 그런 러시아를 견제하는 유럽 사이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유럽이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방하던 한국이 러시아의 빌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또한 한국이 유럽의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날린 상황이라 한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두 세력 사이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여 외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떤 기지를 발휘하여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매일 대량의 천연가스를 불태워버리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위성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근거로 러시아 북서부 포르토바야에 새로 들어선 LNG 발전소에서 가스연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염이 잇따라 목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스연소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1천만 달러, 무려 133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데요. 발전소에서 안전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가스를 태우는 일은 흔하지만 이번에 보도된 것은 전례가 없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화염이 아니라 발전소 운영상 이유에 따른 의도적 연소가 맞다고 합니다. 이에 전 세계인들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전쟁을 벌인 것으로 모자라 에너지 전쟁까지 일으켜놓고서는 귀하디 귀한 가스를 다 태워 없애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또 러시아했다며 진려하는 반응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전쟁 초기 러시아 제재를 위해 유럽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틀어막았다가 풀면서 유럽을 도발했었죠. 그렇게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가 하면 가스를 공급할 때도 공급량을 줄였었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화살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유럽이 대뜸 한국을 저격하고 나섰던 것인데요. 겉으로는 러시아를 비판했으나 뒤로는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인도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인도야 처음부터 테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에도 G7이 결정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러시아산 원유 보이콧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니 말이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그랬다는 건데요. 핀란드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얼마나 러시아에서 화석 연료를 수입했는지 추적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동아시아 3개국이 사들인 러시아 화석 연료는 총 55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 한국은 17억 달러 상당 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사들인 화석 연료는 각각 석탄 6억 5,600만 달러, LNG 2억 400만 달러, 원유 8억 8,90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수항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전 세계 항구 중에서도 5번째 규모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표에 유럽이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로울 대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던 것이죠. 이에 덧붙여 앞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줄이라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한국 입장에선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런 반응은 에너지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에너지 대란이 지구촌을 한 차례 휩쓸고 난 뒤 전 세계는 무지막지한 물가 상승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도 타격이 컸지만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곳은 역시나 유럽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었죠. 타이밍도 하필 유럽이 열심히 친환경 정책을 펴던 때였는데 전쟁이 터져버렸던 겁니다. 유럽 측이 생각해둔 예방책이 없었기 때문에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바쁘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수급처를 찾아다녔지만 말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급처가 될 만한 나라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도크에 한계가 있어서 물량도 원하는 만큼 받아낼 수가 없고
가격도 엄청납니다. 어떻게든 해서 증산을 하게 하더라도 운반하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드는데요. 1년이나 걸리는데 겨울까지는 몇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유럽은 친환경 정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석탄 발전소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유럽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보마저 보였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장작이라는 아이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1세기의 말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장작 또한 나무를 벤다고 끝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겨울 다 지난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이 가능한 땔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리는 중이죠.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땔감 묶음이 무려 한화로 9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새로운 가스 수급처를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알제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앞뒤가 다른 것으로 많은 이들의 조롱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는 독립한 지 60년 정도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측은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 이전의 알제리는 민족 국가로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대놓고 알제리를 비난했었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비굴하게 알제리에 알랑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웠을까 싶습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독일 내의 장작은 바닥이 났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폴란드로부터 수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재기 상황이 재현될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에너지원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독일의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은 2년 전보다 무려 14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프랑스와 독일은 가스와 전기를 나눠 쓰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로 대응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 상한제란 일정 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가스는 사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러시아가 더 이상의 갑질을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G7이 모여 합의를 도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아니었죠. 여기에 가담하는 나라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저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외무부 국장이 앞으로도 손해보면서까지 원유를 공급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반대되면 가스, 원유, 석탄, 휘발유 아무것도 없을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두 세력의 싸움에 구태여 한국을 끌어들여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이든 러시아든 강력해진 한국이 자신들의 편에 서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죠. 올해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며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LNG선, LNG터미널 등을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한국의 수출품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 버려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한국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낀 한국은 중심을 잃지 않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전적으로 나왔던 유럽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별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죠. 특히 전쟁 전에 러시아는 한국과 사이가 좋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정세라는 것은 프랑스와 알제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라 미래 상황을 꼭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요.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쉐빙선에 의존하며 북극 항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러시아는 향후에도 이 과제를 끝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이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가격 상한제는 불발되었고 그대로 일단락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으름장 때문인지 가담한 나라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상황은 다행히 넘어갔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전 세계에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